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빠입니다. 자, 이번주도 워킹데드 잘 보고 오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멘탈이 좀 살짝 갈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충격적인 재등장, 그리고 릭이 고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도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도 내용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주 에피소드의 줄거리를 요약해보죠. 지난주에 연합군이 안식처를 한번 쓸었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화력이 너무 막강해서 내간이 반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연합군의 선택권은 하나가 남죠. 바로 적진에 투입된 드와이트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아서 내간의 남은 전초기지를 쓸어버리는 거죠. 이번 에피소드의 주된 스토리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드와이트가 계속해서 데릴에게 정보를 줬고, 이 단서를 통해서 연합군은 전초기지도 쓸고, 그리고 구원자들이 저장해둔 각종 무기를 입수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이화의 전체적인 뼈대였고, 그 과정에서 모건, 지저스, 그리고 릭 그라임즈가 이 내면적으로 고뇌를 하면서 무언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년 내내 팬들 사이에서 언급됐던 모랄레스가 이 충격적인 재등장을 하게 되죠. 자, 우선은 우리가 모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사실 모건은 몇 년째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살생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신념을 통해서 엄청난 고구마를 선사했었죠. 하지만 시즌7에서 특정 계기를 통해서 각성했고, 마침내 이번 시즌을 보면 이 그룹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주 에피소드를 보면서 살짝 불안한 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건의 사망 플래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우선은 첫 장면부터 의미심장했었죠. 전초기지를 공격하기 전에 이 동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모건이 거절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전초기지에서 이 적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게 되는데 모건만 살아남죠. 근데 이 장면을 다시 보면 정말 섬뜩합니다. 이 모건이 눈을 뜨는데 사람이 다 죽어있죠. 그리고 모건이 일어서서 나가는 장면을 굳이 한 번 더 이 사망한 사람을 초점으로 잡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워킹데드를 많이 봐서 알지만 보통 얼굴에 피가 묻어있거나 혹은 피범벅이 된 시체를 목격한 인물은 대부분 결말이 좋지 않아요. 당장 지난 시즌의 스펜서만 봐도 그렇죠. 얼굴에 피 묻히고 돌아왔다가 그 자리에서 내간에게 살해당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모건이 막판에 지저스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합니다. 지저스가 구원자들을 죽이지 않았고 모건이 현장에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지저스가 또 막죠. 그러면서 이건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모건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건도 헷갈리는 거죠. 분명 마음을 잡았는데 밖으로 나와보니까 지저스가 또 저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개를 살짝 떨구는데,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해봤을 때 모건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저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 에피소드에서 지저스는 거의 고구마 농장 주인이었죠. 뭐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구원자들의 전초기지에 들어가서도 이 사람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려주다가 자기가 위기를 겪기도 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구원자들을 다 잡아놓고도 죽이지 않으면서 타라와 갈등을 빚게 되죠. 지저스의 대사를 잘 살펴보면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구원자 소속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여기서 한번 걸러내보자,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상 예전의 모건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지저스의 이런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대목은 앞으로도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릭 그라임즈의 고뇌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사실 이 장면이 제가 멘탈이 좀 갈렸던 부분입니다. 상황은 이렇죠. 전초기지에 들어갔던 릭이 이 숨겨진 무기를 찾다가 한 구원자와 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내뱉은 말이 그리고 릭이 어떤 방으로 들어가 보는데, 그레이스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릭이 거울을 보면서 자괴감에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는 정말로 큽니다. 우선 릭 본인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즉 셰인의 딸 주디스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서 미션과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의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상황이 릭 그라임즈에게 닥쳐오게 되죠.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막상 그 사람을 죽이고 보니까 그 사람의 딸이 있죠. 결국 릭은 오로지 무기를 구하겠다는 일념하에 돌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아이를 고아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릭은 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럴 거면 내관과 내가 다를 바가 뭐냐? 그러면서 스스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장면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앞으로 릭의 심리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이 장면을 놓치셨다면 다시 한번 보고 또 생각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랄레스 얘기하면서 영상을 마쳐보죠. 에피소드 후반부에 모랄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혹시 시즌1을 안 보신 분들도 있고 모랄레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짧게 정리를 해보죠. 모랄레스는 이 시즌1의 원년 멤버였죠. 그런데 그룹의 선택을 같이 따라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I gotta do what's best for my family. You sure? We talked about it. 그리고 그 이후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Boxes half full. 그리고 7시즌이 지난 뒤에 충격적인 모습으로 재등장하죠. 릭이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릭에게 총구로 겨눕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모랄레스였죠. 릭도 너무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데 Miss Morales. You were in Atlanta. That was a long time ago. 서로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장면이었죠. 그동안 모랄레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난 시즌 동안 릭은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최강의 생존자가 됐고 그 말인즉슨 모랄레스도 엄청난 경험치를 쌓았다는 거죠. 결국 모랄레스를 등장시킨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역할이 아마 구원자들과 연합군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즌8 2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멘탈이 좀 갈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또 모랄레스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번 에피소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주 워킹데드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 안녕!